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틀란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요즘에 뭐 가장 핫한 한인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아틀란타 아닌가 싶습니다. 먼 옛날 아틀란타를 갔다 왔고 몇 년 전에 한번 또 갔었고요. 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예, 아틀란타가 많이 변했고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한인타운이 뭐 반짝반짝합니다. 예. 그 새로 생긴 동네라서 그래요. 예, 반짝반짝하고 한인타운 역사가 짧게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틀란타는 미국 내에 있는 어느 한인타운보다 제일 신식 아닐까? 예,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LA 같은 곳, 예, LA 인근 같은 곳, 예, 여기에 한인 규모가 크긴 하지만 아틀란타는 진짜 뭐 한국을 떼다 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옛날에는 이제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들 유학 보내고 그러면 LA로 많이 왔었지만 요즘은 뭐 LA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예. 아이들 보내고 엄마 보내고 생활비 보내려면 한국 돈으로 1, 2천만 원씩 보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LA로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아틀란타로 바로 이민을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을 보내도 이쪽으로 또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아틀란타 왜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본 바, 그다음에 또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눈 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살고 있지만 라스베가스와 아틀란타는 기후적으로는 정반대 도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오히려 좀 비가 더 종종 오고요. 또 습하고 사계절이 있고 라스베가스는 건조하고 그래서 뭐 아틀란타가 또 좋다는 사계절을 좋다는 분들은 또 아틀란타를 또 좋아하시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아틀란타가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틀란타 왜 한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가? 한인들은 과연 얼마나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아틀란타. 자, 우리는 아틀란타라고 얘기하는데 흔히들 엄밀히 말해서 아틀란타가 아니에요. 한인들이 사시는 곳은 아틀란타 외곽입니다. 아틀란타 도시 구역 안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아틀란타라고 불리지 그 인근에 뭐 덜러스, 소아니, 존스크레이크 뭐 이런 동네에 이제 한국 분들이 살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LA로 따지면 예, 오렌지 카운티쯤 된다. 예, 뉴욕에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뉴저지에서 뉴욕. 예, 이렇게 좀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고요. 아틀란타라고 이제 편의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존스크릭, 뭐 그다음에 덜러스, 소아니 요즘엔 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아틀란타는 기본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동네다. 북동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는 간단해요. 서쪽으로 갈수록 좋은 동네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아틀란타의 코리아타운 보면 야,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몇십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엄밀히 말해서 아틀란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덜러스, 존스크릭, 뭐 수완이 이 지역을 따지면 한인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6만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틀란타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6만이 더 되는데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센서스입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은 더 추산으로는 8만, 9만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센서스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유학생, 상사, 지사, 주재원 특히 여기 한국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센서스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틀란타라고 얘기하는 이 한인 밀집 지역만 따져도 한 8만, 9만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조지아주 통째 다 따지면 한 11만, 12만 예, 이렇게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공장들이 많아서 이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틀란타가 아주 또 특이한 구조인 게 뭐냐면 미국의 동남부잖아요. 내륙 지역, 예, 뭐 바닷가 아주 가깝지는 않습니다. 바닷가도 뭐 사바나 쪽으로 가면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그것 몇 시간 가야 되고 좀 안마에도 미 남동부 쪽에 있는데 이 근처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 다른 몇 개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주들이 애매모호합니다. 한국 어떤 마켓을 보러 간다든가 한국 코리아타운을 간다든가 그래서 뉴욕, 뉴저지 쪽으로 가기도 멀고 저쪽에서 또 텍사스 가기도 애매모호하고 심지어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플로리다 북쪽 지역에는 차라리 아틀란타에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근처에 몇 개 주 여기에 계신 한인분들이 많아요. 요즘엔 뭐 테네시에도 한인인과 한 만 몇천 명 늘었다고 하고 알라바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00, 2만 이렇게 또 공장 때문에 이렇게 좀 늘었다고 하고 거기에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밑에 플로리다 예, 북쪽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곳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 규모는 20만이에요. 20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커 보여요. 예. 20만이 즐길 수 있는 코리아타운 규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틀란타 안 가보신 분들은 아틀란타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어떤 한국 유명 유튜버가 아틀란타 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아틀란타 인구가 몇십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엄밀히 말해서 센서스 인구는 아틀란타 한인 거주 지역만 따지면 6만 정도고 근데 뭐 센서스에 포함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한 7, 8만 그다음에 조지아주 통째로 따지면 한 11만. 왜 주변에 뭐 공장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바나만 하더라도 거기 또 한인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틀란타는 몇 시간 떨어졌지만 사바나도 또 그 나름대로 또 한인 인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라스베가스, 예, 여기는 네바다에서 라스베가스의 거의 90% 이상의 인구가 다 여기 몰려 살죠.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같은 데는 도시 몇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시애틀, 그러면 워싱턴 시애틀, 예, 거기 지역 거기가 시애틀에서 거의 다 모여 살는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 주변으로도 꽤 많이 있어요. 게다가 그 인근 주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도 15만, 센서스 기준으로도 15만의 유동인구가 오는 곳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원정 쇼핑객들 때문에 진짜 코리아타운이 발달됐어요. 원정 쇼핑객이 누구냐? 먼저 번에도 뭐 가서 만나 뵙고 뭐 이번에도 그렇지만 주말만 되시면 인근 주에서 나들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냥 아침 새벽부터 차 끌고 오셔갖고 당일치기로 오신 분들은 오셔갖고 마켓도 보고 식사도 하고 찜질방도 가시고 미용실도 가시고 병원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도 가시고 또 믿음 있으신 분들은 교회도 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하루 나들이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이만큼 코리아타운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말 되면 또 북적거리는 곳이 아틀란타이기도 합니다. 이 인근에 엘라바마에 이제 한국 공장들 있잖아요. 현대 기아 공장 있고 막 그러니까 엘라바마에 한 2만 명, 테네시에 한 18,000명, 사우스캐롤라이나에 12,000명. 뭐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이 다 주말에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주중에도 또 일이 있으면 오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형마켓이 한 10개 이상 있습니다. 대형마켓, 한인 대형마켓은 보통 인구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있을 때 하나 정도 이렇게 보는데 10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예, 20만에서 25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요. 예. 대형마켓 하나가 들어오면 코리안 인구가 한 2만 명 이상 있어야지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당연히 H마트 있죠. 슈퍼 H마트, 더 큰 H마트 있어요. 예. 시원마켓, 메가마트. 제가 알기로는 메가마트가 미국 내에 있는 한인 마켓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온 마켓이죠. 메가마트도 있고 마시마켓도 있고 예, 마켓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쇼핑몰 가면 100% 한국 가게예요. 뭐 차 끌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쇼핑몰도 워낙 커서 마켓도 보고 옆에 빵도 먹고 커피숍도 있고 뭐 미장원 가면 미장원 갔다가 당구 치면 당구 치고 노래방 가고 싶으면 노래방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또 숯불구이 또 소주 한 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차 운전을 안 하고 그냥 쇼핑몰 안에서 다 놀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게다가 또 깔끔해요. 최신형이에요. 오히려 한국에서 미국 오셔갖고 LA 코리아타운데 오시면 야 여기 한국의 70년대 같아 80년대 같아 이러신 분들이 왜 그러냐 그때부터 있었던 가게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즘에 한국에서 막 따끈따끈하게 들어와갖고 시설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 다 있어요. 뭐 무인으로 그러니까 뭐 번호표 받고 그냥 본인이 직접 음식 받고 팁 안 내고 이런 식당들도 많이 있고 키오스크 주문 같은 거 예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많고 로봇이 서빙하고 예 이런 것도 아틀란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인프라가 아틀란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틀란타는 왜 한인들이 많이 올려오게 됐냐? 물론 30년 40년 전에도 다운사이징 대도시에서 너무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찾던 곳으로 여러 가지 대안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틀란타였죠.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틀란타를 많이 갑니다. 이곳 라스베가스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오기 싫어하죠. 왜냐? 교육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도박의 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 꺼리끼는 도시가 라스베가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아틀란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아틀란타 올림픽이 생겼잖아요.
어느 도시든 간에 올림픽이 생기고 나면 진짜 발전이 많이 됩니다. LA도 올림픽이 옛날에 84년도 올림픽 생기고 나서 또 LA도 발전이 많이 됐었죠. 자, 그래서 당시 뉴욕이나 LA의 비싼 물가에 지쳐있던 이민자들이 아틀란타로 가면서 야, 여기 가면 지금 집에 남아있는 뭐 집값 올라간 거, 다운페이한 거 이거 몇십만 불 뽑아가면 아틀란타에서 집 사고 가게 하나 차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치안적으로 안전하고 너무 좋아. 이 소문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났습니다. 그게 벌써 뭐 96년도부터. 근데 여기가 또 한국에서 더 많이 오게 된 게 뭐냐면 아틀란타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대한항공 직항이 들어옵니다. 한국과 아틀란타 직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틀란타 오기가 진짜 좋아졌죠. 이것도 한 몫을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까지 직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라스베가스는 한인 인구가 별로 없는데 왜 직항이 있을까? 컨벤션 때문에.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데 직항이 없는 곳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덴버 쪽에 계신 분들, 한국 비행기에 직항이 없죠. 그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의외로 거기도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사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덴버까지 합치면 거기도 한 6만 이렇게 사시는 곳인데 거기도 직항이 없습니다. 근데 아틀란타는 직항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고 물가가 저렴하면서도 기회가 넘치는 땅이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1994년도에 직항이 생길 때쯤에는 당시에 한인과 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도라빌이라는 곳, 도라빌이 아틀란타 시내랑 더 가까워요. 도라빌에도 지금 한국 식당도 있고, 오래된 식당도 있고 있습니다. 옛 코리아타운의 흔적이 있어요. 거기가 코리아타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동네로 가니까 자꾸 위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도라비에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덜러스, 수완이, 존스크릭 지금은 그 위로도 계속 올라가는데 동네 이름 많이 들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코리아타운이 활성화된 곳은 귀넷 카운티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입니다. 수완이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 덜러스, 존스크릭, 여기가 그냥 쇼핑몰 들어가면 다 한국 쇼핑몰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1년도쯤에는 벌써 한 5만 명으로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인 인구가 제일 많이 느는 곳이 아틀란타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진짜 올드 타이머들은 여기 뷰포드 하이웨이라는 이 길을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도라빌 거기서 계속 올라가서 덜러스, 덜러스가 많이 코리아타운 커졌고 거기도 이제 복잡하니까 좀 더 교육이나 뭐 주거 환경의 깔끔함 이런 걸 따진다고 자꾸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계속 북동쪽으로 올라갔고 그 인근에 뭐 수완이 지금 뭐 수완이 한국 분들이 뭐 많이 사시죠. 뭐 존스크릭 여기에 많이 사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틀란타가 발전된 게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인근주에 많이 들어왔죠. 인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아, 현대, 그다음에 SK 배터리, 한화. 그래서 먼저 번에 그 한국 사람들 잡혀갔던 게 또 조지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숙련 엔지니어도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유입이 되니까 동네가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리아타운이 많이 발달이 되는 거죠. 존스크릭을 넘어서 북쪽에 포사이트라는 카운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는 우선 집값이 싸요. 어떻게 보면 라스베가스보다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비슷해요. 라스베가스나. 집값이 쌉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 1.2% 수준이니까 아주 싼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나 네바다에 비해서는 재산세는 좀 비싸다. 근데 뭐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HOA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네바다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는 데는 50불짜리도 있고 100불짜리도 있고 뭐 200불, 300불 이렇고 주택 보험료는 네바다보다 조금 비쌉니다. 한 1,500에서 2,500 정도. 평균 중간 집값을 따질 때. 네바다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없으니까 유달리 싸요. 네바다는 같은 돈이면 이거의 한 절반, 한 2.5분의 1, 이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눈 오는 거는 간혹 가다가 많이 와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나 눈이 많이 와서 애들이 막 길에 썰매 타고 이럴 정도로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얼마 전에도 눈발이 날렸었죠. 눈이 내리고. 근데 뭐 눈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고요. 겨울이 그나마
짧은 편이고요. 예, 온화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좀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한인 인프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고요. 병원도 많습니다. 한국 병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 진료 처방 뭐 이런 것도 한국식으로 해주는 곳이 많이 있고요. 은행, 뭐 부동산, 회계 뭐 다 있습니다. 24시간 있는 찜질방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고요. 예. 즐길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공부하는 환경도 괜찮습니다. 존스크린이나 소아니 같은 데는 미국 전체에서도 학군이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또 한인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방과 후에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예, 이런 예체능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SAT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학교 끝나고 애들이 갈 수 있는 뭐 무용을 배우든 태권도를 배우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든, 예. 이게 사실 또 한인들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예, 여기 아틀란타의 대치동이다. 한국의 교육률이 높은, 예,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교회도 많고 한인 교회, 뭐 성당, 뭐 이런 커뮤니티도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틀란타의 범죄는 어떤가요? 이게 솔직히 예전 같진 않아요. 예, 예전만큼 아틀란타가 안전하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틀란타 가면 처음에 좀 놀라는 게, 생각보다 흑인 많네. 그래서 겁을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어떤 편견이라기보다 대도시에 있는 흑인들, LA, 특히 LA도 뭐 캄튼, 뭐 슬라우슨, 뉴욕에 있는 흑인들 범죄율이 많고 공포스럽죠. 예, 좀 싸납고 공격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동네 흑인들은 순해요. 같은 흑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순합니다. 이들이 옛날에 이제 그 종교를 많이 믿고요. 우선, 예, 신앙심이 좋은 흑인들이 많이 있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도 여기서 목회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인들 흑인들이 많이 있고 흑인들이 뭐 LA나 뉴욕 같이 그냥 맨날 놀고 뭐 어떻게 사회에서 돈 타먹고 이런 사람보다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여기는 참 웃긴 게 프랜차이즈 가잖아요. 예, 그럼 흑인들이 엄청 많이 일합니다. 예, 미국 다른 도시 같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좀 많으니까 좀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아틀란타 시내는 범죄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도시니까. 근데 시내 안에는 한국분들이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예, 여기 아틀란타 산다 그러면 아틀란타 시내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1시간가량 떨어진 지역에 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은 뭐 흑인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긴 하지만 오히려 히스패닉보다 흑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예. 뭐 여기는 동양인들, 백인들 다 어울려 사는 곳이기 때문에 치안이 많이 좋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예, 여기도 이번에 뭐 제가 호텔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 예, 특히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지역은 뭐 사람들 뭐 평을 들어보니까 호텔 앞에다 차를 세우는데 유리창을 깨고 안에 뭐 물건을 훔쳐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간간히 나오는 거 봐서 치안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한인들이 거주하는 북부, 예, 동부, 예, 여기 지역은 그래도 치안이 미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치안이 아주 좋은 곳이다. 저도, 예, 느끼는 게 저녁 때 밥을 먹고 같은 쇼핑몰에서 이렇게 놀거나 아니면 길 건너 쇼핑몰이 있어요. 신호등 대기했다가 길 건너 쇼핑몰 가면 거기도 또 불야성입니다. 한인 가게들이 또 몇 수십 개, 몇백 개 이렇게 있어요. 걸어 다녀도 뭐 강도를 당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도 별로 없고, 여기 또 기름값, 자동차 기름값은 또 엄청 쌉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하기는 좀 편한 곳 아닌가. 물가도 확실히 대도시에 비하면 쌉니다. 이제 집값 싸고 물가 싸고 교육시키기 좋고. 그래서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아틀란타로 많이 이사를 가지 않나. 예, 저도 뭐 제가 네바다에 있으니까 네바다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있고 30대 부부인데 열심히 일해서 인생에 한 번의 기회를 보겠다. 그러면 저는 아틀란타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부부가 라스베가스 오는 건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뭐 공부도 그렇고 뭐 환경이란 게 있으니까. 연세가 있으시고 나는 노후를 좀 즐겁게 보내고 싶다. 나는 도박에 빠지지 않는다. 그럼 저는 라스베가스 권해드려요. 왜냐면 뭐 아까 말했듯이 관절, 예, 안 아프죠. 사막 기후라서 좋죠. 안전하죠. 뭐 자연재해 없죠. 예, 이런 건 또 라스베가스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저는 아틀란타가 더 좋지 않은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코리아타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코리아타운을 가잖아요. 시애틀 코리아타운 가면 코리아타운 안에서 좀 땅이 널찍널찍하게 있으니까 이 집에서 저 집 간다. 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아마 차를 안 타고 이동을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곳은 LA, 뭐 뉴욕, 뭐 이런 분위기인데, 뭐 뉴저지, 예,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도시들은 걸어다니기가 또 밤에 불안해요. 솔직히 LA 코리아타운은 걸어다니는 거 미친 짓이고요. 예, 뉴욕도 맨하탄 쪽으로 걸어다니면 그건 밤에 예, 불안하죠. 예. 그리고 아니면 너무 떨어져서 걸어다니지 못하는데 아마 코리아타운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제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아틀란타가 아닌가. 예,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사업 기회가 많이 있어요. 뭐 최근에도 새로 공장지대가 짓는다. 사바나 쪽에 공장지대를 짓는다. 그러면 그냥 없던 한인타운이 생깁니다. 예, 우르르 가서 또 거기다가 또 가게를 차리고 또 이들이 밥 먹을 수 있는데 하숙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이들이 들 수 있는 뭐 식당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주변 부대 비즈니스가 요즘에 다른 동네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틀란타만 오히려 그냥 갈 때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는 아마 가장 활기찬 코리아타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에반 실버 타운에 협찬으로 아틀란타를 잘 갔다 왔는데 에벤 실버 타운도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이 코리아 타운의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골프나 이런 또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누릴 수 있고 이런 좋은 지역에서 실버 타운을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제가 뭐 이곳 오기 전부터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아틀란타 살만한 곳인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예, 여러분이 한번 놀러 가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틀란타가 어쨌든 간에 물가가 싸기 때문에 호텔비를 미국 내 대도시에 기준하잖아요. 예, 그럼 제가 LA 가면 보통 잘만한 호텔이 250불이에요. 예, 100불짜리도 있긴 한데 거기는 진짜 위험해요. 아, 진짜 호텔 바깥도 못 나가. 모텔이죠. 그 같은 모텔 안에도 뭐 이상한 놈들 뭐 진짜 몸 파는 여자들 뭐 마약쟁이 이런데 아니면 100불 이하짜리 없고요. 그나마 조금 깔끔하고 쓸만한데 마음적으로 좀 편하고 안전하다 그러면 200불 뭐 거기다 텍스 내고 250불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덜러스 예 귀네 카운티에 있는데 여기 호텔 알아봤는데 완전 코리아타운 완전 한복판은 평이 조금 뭐 위험하다 뭐 밤에 유리창을 깬다 그러니까 뭐 강도 이런 것보다 밤에 유리창을 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왕 가는 거 돈을 조금 더 주자. 예, 그런 데는 100불이에요. 여긴 평균 보니까 호텔이 평균 100불인데 저는 또 촬영도 해야 되고 예, 뉴스도 보내드려야 되고 하루에 평균 150불짜리 지냈습니다. 150불짜리면 예, LA에서 지금 이 정도 얻으려면 350불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행 가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노후에 다운사이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도시에 있는데도 캠피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아둥바둥 왜 이 대도시에 살면서 힘들게 살지?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동안 모아둔 돈도 몇십만 불 있으니까 이 얘기면 거기 가서 집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내 비즈니스도 하나 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은 한번 여행을 가보셔갖고 제 얘기를 기본으로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세요. 제 얘기만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으로 한번 보시고 뭐 인군이 어떤 식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자료조사한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아틀란타에서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방송 이건 또 라스베가스에서 찍고 있으니까 다음 주도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